어제 국회의장 조정식이가 기자간담회에서 기자의 질문을 받고 답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연임론이 튀어나왔어요. 현직 대통령 연임은 결국 국민선택 문제이며 2027년은 전국 단위 선거 없기에 개헌이 적기다.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200석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국민투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정식이 얘기하는 것은 이재명의 연임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선택 문제다. 이거 위헌이고 내란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의 두 조항은 대통령의 연임을 금지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헌법 조항은 만약에 중임제를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은 적용받지 않는다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현직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서 중임할 수 있다라는 운을 띄운 것은 위헌이고 내란입니다. 이재명 본인도 그게 안 된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왜 띄우는가? 이재명의 꼼수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재판 안 받겠다.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임과 공소 취소 둘 다 필요합니다. 공소 취소를 설령 해내잖아요. 근데 이재명이가 만약에 연임이 확정이 안 되면은 5년 뒤에 정권 교체가 됐을 경우에는 재수사를 통해서든 공소 취소를 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이재명의 직권남용을 갖고 그냥 감옥에 쳐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공소 취소만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라. 반대로 연임을 했는데 공소 취소가 안 되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재판 재개랑 수사가 재개돼서 나 죽는 거 아니냐. 저 겁대가리 많은 인간이 저래서 연임이랑 공소 취소 둘 다 빌드업을 한 거예요. 근데 공소 취소는 어처구니 없게도 이재명 입장에서 내부에서 막힌 거라.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검찰한테 부탁을 하고 그 대가로서 검찰한테는 보안수사권을 남겨줘야 됩니다. 검찰을 길드는 이재명은 그 칼자루를 갖고 민주당도 억제를 하고 국힘도 억제를 해서 종신집권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 계획이 민주당 내부에서 반대가 세지면서 빠그러진 거예요. 그래서 종성호가 사퇴한 거 아니에요. 이재명도 검찰청 완전 폐지하라고 했더니 공소 취소랑 보안수사권이랑 맞바꿔 먹어? 너 엿장수냐? 유시민이 공격하고 김어준이 공격하고 매불쇼가 공격하고 민주당 강성파들이 다 공격하고 있잖아요. 정성호가 이 틈바구니에서 완충제 역할을 하다가 나가버렸어요. 스트레스가 심해가지고. 그럼 남은 게 뭐냐면은 코스피도 떡락에다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연임이라도 한번 띄워보자. 물론 우리는 결국에는 막아낼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입장에서는 사정권을 갖고 있어요. 사정기관을 통해서 수사를 해서 민주당이건 국힘이건 다 털어보겠다. 그러면 저마들 쫄아가지고 통과시켜주지 않겠나 개헌안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 장벽이 뭐냐면은 국민투표를 통해서 개헌을 해줘야 되는데 이재명이 믿는 구석이 뭐죠? 전자투표입니다. 그래서 이게 빌드업을 보면은 지난 3월에 국민투표법을 개정을 민주당이 했기 때문에 재외 국민들도 개헌에 대해서 투표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왜 꼭 전자투표를 계속 얘기하는 걸까? 재외투표할 때 이재명이가 조작하기 너무 쉽거든. 투표율이 낮은 상황 속에서 재외국민 전자투표를 99.9%를 다 찬성으로 때려버리면 이건 통과되는 거죠. 이재명이가 믿는 구석이 저 두 군데이기 때문에 저거를 무조건 막아내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성호가 사퇴했기 때문에 플랜 B라도 지금 가동시켜보는 거예요. 그죠? 조정식이가 어떤 인간이냐면은 작년 말부터 올해 5월까지 정무특보를 하고 정무특보는 국회랑 의견 조율하고 그런 존재입니다. 이재명이가 빌드업을 하는 거예요. 나의 연임론에 대해서 민주당 애들한테 잘 설득해 줄 사람 누구? 조정식 선택. 그 다음에 일을 좀 잘하는 것 같으니까 국회의장으로 민주당에서 선출이 되었죠. 이해찬이가 위독해가지고 베트남에 있을 때도 급파가 될 정도로 조정식이는 이재명이랑 굉장히 가깝고 이해찬이랑도 가깝습니다. 장도 대표가 말하는 것처럼 이재명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지금의 헌법 정신을 거스르고 정말 연임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내란이 될 것이다. 이재명이 정말로 연임을 하고 지가 그 수혜를 받으려면 헌법을 두 군데로 고쳐야 돼요. 중임 제한을 없애야 되고 현직 대통령은 적용받지 않는다라는 거 둘 다 없애야 됩니다. 영구집권을 위해서, 부정선거를 묻기 위해서, 자신의 재판을 없애기 위해서, 자신의 공소 취소를 위해서라는 더러운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내란인 거예요.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거고 헌법을 거스르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민주당 진영 안에서 반대가 엄청나요. 이게 박시영 저 사람은 뭐 여론조사 업체 운영하는 사람인데 김어준이랑 가깝고 정청래 미는 사람입니다. 여기 방송에서 뭐라 하냐면은 현직 대통령을 연임을 못하도록 돼 있는 건데 국민 뜻을 묻겠다고 한다 하면서 의문을 표하는 거죠. 여기 패널로 나온 전 민주당 대변인이자 요즘에 이재명을 많이 까고 있는 이지은 같은 경우에는 조정식을 정무특보로 쓰다가 국회의장으로 만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빌드업이 되는구나. 당원들도 반대하고 화를 내는 상황이다 이러면서 지금 당원들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댓글 보시면은 제발 민주적인 민주당 만들자. 이거 좌파 채널입니다. 개헌이 지금 이야기할 단계인가? 유시민이 지난 5월 말에 뭐라 했냐면은 연임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 가능한 것처럼 전제하고 그것을 조국 문재인 유시민 김어준 같은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친문이라고 찍어버린다.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시민과 김어준과 정청래 쪽의 세계관이 뭐냐면은 검찰청을 완전히 없애서 제2의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오는 거를 막아라고 사명을 줬는데 이재명이가 지가 살기 위해서 검찰을 살려주고
주는 엿바꿔 먹는 행위를 하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이재명의 진짜 목적은 진영을 위해서 봉사하는 머슴이 아니라 지가 왕처럼 독재하기 위해서 우리를 배반한 사람이라는 관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이거는 보통 배신자가 아니다 이러면서 지금 엄청나게 비판하고, 유인태 저 사람도 민주당 삼선 의원이고 민주당의 원로죠. 연임 말도 안 된다 이거. 어제 방송 나와서 그건 딱 잘라야 된다. 본인은 개헌을 해도 적용 안 받게 돼 있지 않냐 헌법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정말 또 욕 나오려 그런다. 공소 취소에 대해서 대통령이 미련을 가진 게 아닌가. 그런데 그것도 과연 되겠냐. 깨끗이 공소 취소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된다. 정권 재창출되면 그걸 통해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해야 되지. 임기 중에 해결하려고 집착하면 이재명이가 임기가 더 불편해진다. 무슨 말이냐면은 민주당의 정통적인 좌파 라인에서는 연임하지 마. 공소 취소에 대해 집착하지 마. 괜히 욕만 먹고 정권 재창출 안 되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정권 재창출이 되어서 또 하나의 좌파 정권이 생기면은 너를 어련히 살려줄 것인데 무리수를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좌파들이 봤을 때는 이재명이가 무리수를 둘수록 진영이 붕괴되어서 정권 재창출이 안 된다고 보는 거고, 이재명 입장에서는 나는 나 빼고 아무도 못 믿겠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댓글 보면 살벌합니다. 다 좌파들입니다. 검찰 개혁도 못하면서 뭔 소리 하냐, 독재하냐, 연임 지토끼도 못 지키는 놈이 꿈도 크다. 연임 이번에 이재명 뽑은 것도 후회하는데 뭔 연임이냐. 이제 이재명을 보내줘야겠다. 꿈 깨라. 촛불 들고 나간다. 연임의 길 확실히 닫아드려야 될 듯. 재명이가 미쳤다. 1년 만에 왕노릇을 하네. 좌파 진영도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살벌하고요. 감옥이 더 가깝다. 다 좌파들입니다. 이거는 독재하겠다는 거다. 탄핵 당해봐야 정신 차리겠냐. 결국 또 하나의 탄핵이 좌우 합작으로 나오겠네. 이 정도면 좌우 합작으로 탄핵하지 않겠냐. 살벌하죠. 근데 이재명이 여기까지만 보면은 우리가 쉽게 이재명의 마지막 꼼수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만만치는 않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막기 위해서 얘네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볼 필요가 있어요. 이재명의 연임 빌드업이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고 계속해서 빌드업을 한 겁니다. 사실은 2015년 12월 김민석이가 이재명 언급하면서 임기 5년은 너무 짧다라고 얘기했죠. 할 일이 많은데 시간이 짧다 이런 얘기했어요. 이재명이도. 이재명의 대장동 변호사 조원철, 이 사람 법제처장이죠. 작년 10월 달에 이미 국회에 나와서 이재명 연임 문제는 국민들이 결단하는 문제라 얘기했어요.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이재명의 연임 가능하다는 식으로 빌드업을 해온 거예요. 방법론은 뭐냐. 지난 3월에 통과시킨 국민투표법인데 재외 국민들이 개헌을 할 때에 투표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꿨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이재명이 믿는 구석이 바로 이거라. 재외 국민은 어차피 거의 몰빵 나옵니다. 민주당 쪽으로. 여기에다가 이재명이 뭘 하나 얹으려고 하냐면은 전자투표예요. 최근에 미국 갔을 때도 전자투표 얘기했고 이번에 지방선거 바로 직전 날에도 전자투표하러 간 거예요. 재외 국민들 100% 전부 다 투표할 수 있게끔. 조작을 쉽게 하거든요. 전자투표는. 다행히도 우리가 지난 5월에 개헌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우원식이가 분노의 오한마지를 했죠. 그죠? 부마 사태 5.18 계엄을 대통령이 선포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거, 지방 분권, 이 네 가지 다 이제 공산주의 법입니다. 이거를 개헌에 놓고 그 다음에 좀 분위기가 좋으면은 이재명 연임에 대해서 투표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자들이. 얘네들이 실제로 우원식이 주도록 첫 번째 개헌안이 통과될 거를 상정해서 이미 안내문이 나갔어요. 국회 의결에 따라서 국민투표 여부를 확정짓도록 하겠다. 우원식의 개헌을 말하는 거예요. 지방선거 와 국민투표 동시에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 재외국민 국민투표 참여 가능. 날짜까지 다 제시했어요. 5월 20일에서 25일까지 투표하라고. 우원식이 개헌이 만약에 통과됐고 재외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져서 개헌할 만하네? 그러면은 올 말이나 내년 초에 이재명 연임도 한번 해보자. 진짜 저걸 하려고 했던 거예요. 얘네들이. 당시에 뭐라고 안내하고 있냐면은 지들이 다 고백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한 번에 이루려고 하면 안 된다. 합의 가능한 범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 이게 바로 개헌을 성사시키는 방법이다. 개헌의 문을 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재명이 연임을 못하면 어찌됐든 간에 깜빵 간다. 이재명 깜빵 가면 또꼼을 받을 것들이 다 깜빵 간다. 그래서 연임시켜야 돼. 윤석열 대통령 정권 때부터 이미 그런 계획을 세웠을 거네. 얘들은. 저거 해냈으면 우원식이는 이재명 다음으로 투톱으로 섰을 겁니다. 김민석 운 띄우는 거 보세요. 최근에 박정희 대통령을 비판하면서도 스마트 독재라고 했죠.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헌법을 계속 공격만 하면은 박정희도 안 되는데 이재명은 왜 되는 거야? 라는 반론에 부딪히거든요. 근데 김민석이가 은근슬쩍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는 독재 아니죠. 그죠?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는 스마트했다로 표현함으로써 때로는 필요한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운을 띄우고 박정희도 했기 때문에 이재명도 한단 쪽으로 가려고 했던 거죠. 최근 발언이에요. 지금. 근데 재명아. 전자투표 드립치지 마라. 너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어제 온라인 투표가 중단된 일이 있었으니까. 뭔 전자투표를 한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지금 전 국민이 수개표하자 당일 투표하자 그러고 부정선거 잡자 하고 있는데 전자투표하자 그런다? 내란입니다 이거. 국민들이 연임 개꿈 집어치워라 하고 있는데 하겠다. 내란입니다 이거. 근데 그 목적이 내가 살겠다. 대한민국 역사는 최악의 내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막아야 되는가? 국회랑 전자투표 요 두 개에 대해서 이재명이가 앞으로 목을 맬 겁니다. 아마 지금 수사받고 있는 국힘원들 많잖아요. 이 사람들 예의 주셔야 돼요. 쫄아가지고 이재명 편에 붙는 순간 너는 죽는다. 그 다음에 이 전자투표가 시행되는 순간 정말로 위험해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개헌을 해야 됩니다. 근데 민주당과 이재명이 원하는 식의 방식은 절대 안 돼요. 지금 현행 헌법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87년 헌법이요. 전두환 대통령의 정권이 끝날 무렵에 만들어진 헌법인데 이때 대통령
5년 단임제가 확정이 되었고 직선제가 확정이 되었죠.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3명이 앞으로 돌아가면서 대통령을 나눠 먹겠다라는 권력 분점의 선언의 적용이 바로 87년 헌법입니다. 그래놓고 뭐가 빠지죠? 국회 해상권이 빠지죠.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지난 40년간 국회 독재가 가능했었던 헌법적 근거입니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계엄을 통해서 목격한 게 뭡니까? 87년 체제가 만들어낸 것은 대통령의 독재가 아니라 국회의 독재다. 무한 탄핵을 해도 그 국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죄를 저지르고 아무리 부정선거로 저질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선관위를. 그래서 기존 헌법에서 우리가 고쳐야 되는 게 뭐냐면은 대만처럼 국회 소환권을 삽입해야 돼요. 대만은 국회의원이 사고 치거나 범죄 저지르거나 민심이 안 좋잖아요. 소환할 수 있어요. 국민투표에 붙여가지고 없앨 수 있습니다. 국회 해상권을 가진 나라는 일본, 영국, 프랑스입니다. 이 왜 갖고 있을까요? 국회 폭주와 국회 이적 행위와 반국가적 활동이 있을 경우에는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 해상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국가들은 아직도 이걸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의 연임을 제한해야 됩니다. 저 괴물 같은 것들 보세요. 6선, 5선, 4선, 주호영, 윤상현, 조경태 사고 치는 것들 보세요. 늙은 여우들. 저런 것들을 싹쓸이 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데 제도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제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다음에 국회의원 탄핵 제도가 필요합니다. 너희들은 윤석열 대통령 정부한테 31번 탄핵했는데 얘네들은 왜 탄핵 안 되는 거죠? 선관위의 무소불위의 권력은 헌법 114조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짜 헌법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선관위와 국회의원들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약속해 놓은 조항들이거든요. 이걸 없애야 돼요. 이걸.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고 난 다음에 국가 정상화의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대통령의 중임을 우리가 허용해도 전혀 늦지가 않습니다. 뭐 어떤 헌법 조항이든 이런 제도를 기계적으로 해석했다가 큰일 납니다. 한국의 포커스를 맞춰서 특수한 상황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참고로 이재명이가 전자투표를 씨부리고 다니는 거는 필리핀의 동향을 보면 좀 이해가 되는 게 있어요. 필리핀의 경우에는 2025년 지방선거 전에 온라인 투표 개표 시스템을 통과시켰습니다. 온라인 보팅 앤 카운티 시스템이죠. 필리핀도 제외투표를 원래는 우편으로 했는데 온라인 투표로 대체를 했다. 근데 이것도 지금 필리핀 안에서 부정선거가 아니냐라는 의혹이 굉장히 많아요. 인터넷 투표를 하고 실물 투표지가 없다. 이거 하면 간편하고 좋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가장 염려하는 거는 첫 번째 조작이고 실물 투표지가 없는데 대조가 안 되잖아요. 두 번째로 제가 염려하는 거는 어떤 사람이 누구한테 투표했는지를 다 알아낼 수 있습니다. 전자투표는. 그죠? 이거를 필리핀이 시행을 했고 필리핀 내부에도 지금 말이 많고 이재명이 만약 이거를 시행을 한다면 누구한테 외주 주려고 하는 거예요? 미루? 한틀? 뻔하죠. 그죠?